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뉴욕 연은이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12개월간의 주택 및 상품 가격 인상 전망을 조사한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3%로 나왔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2달 연속 하락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9%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반면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8%로 전월 수치보다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클라스노트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유럽 중앙은행이 오는 9월에 다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시사했습니다. 22 정책위원 중 매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노트 총재는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7월에 또 금리를 내릴 근거는 보지 못했다면서도 9월 회의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추가 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미국 은행권의 지급준비금 잔액이 3조 달러 아래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면 유동성 위축 효과로 인한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연준에 따르면 지난 3일로 끝난 한 주 동안 미국 은행권의 지준 잔액은 평균 약 3조 1,842억 달러로 작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ING는 연준 영내포에 아직 4천억 달러 정도가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다소 이상할 수 있다면서도 유동성을 위해서라면 지급준비금이 부족해지기 전에 영내포가 먼저 감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미국 연방 하원 의장은 러시아에 물자를 제공하는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제재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친 트럼프 성향의 존슨 의장은 연설에서 중국에 맞서기 위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며 중국으로 가는 투자를 제한하는 옵션들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차기 행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적성국가의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법안에 대해서도 표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미국의 6월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S&P 500과 나스닥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관망세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혼조세로 출발을 했고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11시부터 파월 연준 의장의 하반기 의회 증언이 이어질 텐데요. 이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주요 투자 은행들의 S&P 500 올해 전망치가 잇따라 상향 조정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미국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해선시대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잠시 후 23시에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상원은행위원회 반기 통화정책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합니다. 새벽 1시에는 미국 에너지청이 단기 에너지 전망을 공개합니다. 2시 30분에는 연준 내 매파로 통하는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연설합니다. 5시 30분에는 미국 석유협회가 집계한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됩니다. 오전 10시 30분에는 중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 화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에게 필승 전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필승 마스터 나오셨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6월 25일 날 처음 이제 해선시대에 출연했다가 지난주에
방송 이제 런칭 방송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일주일 동안 우리 가족분들하고 보내느라고 혜선시대 지난주 출연을 못했었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런칭 방송하면서 우리 가족분들이 너무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제가 좀 심하게 좀 떠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좀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혜선시대 가족분들이 진짜 이 파생시장과 해외 선물 시장이 어렵습니다. 돈 벌기도 어렵지만 특히 이 혜선시대 통해서 우리 가족분들이 더 좋은 결과 그리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함께 잡아갈 수 있도록 좋은 마스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필승 마스터님 지금 너무 많은 방송 일정으로 인해서 현재 약간 목소리가 좋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오늘 정말 필승 전략들 많이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혜선시대 그리고 너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실시간 방송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필승 마스터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 잘 이해가 안 된다, 나도 궁금한 내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또 질문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혜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CPI 발표 전 관망세 안에서도 나스닥 선물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평소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10시 35분경 개장 이후에 2764선까지 찍기도 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0.47% 정도 상승한 275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월가에서도 증시 강세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펜하이머 연말 S&P 500 전망 높여라는 기사가 되겠는데요. CNBC에 따르면 투자은행 오펜하이머는 올해 S&P 500 지수의 연말 전망치를 5,900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앞서 에버코어가 6,000으로 제시한 데 이어서 오펜하이머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건데요. 현재 월가에서는 대부분의 투자 기관이 5,000대 S&P 500 지수의 올해 전망치를 예상하고 있으며 S&P 500 지수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한다고 해도 큰 폭의 조정은 오지 않을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뉴욕 증시의 흐름이 단순히 탐욕과 공포에 기반했다기보다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에 기반한 것이고 또 심리적인 쏠림보다 중장기적인 투자 수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지난주 출연 때 미국 시장 한 번 조정 주고 추후에 또 한 번 파동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대로 적중을 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향후에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오늘 이제 11시 되면은 이제 파월 의장 의회 이제 연설이 있는데요. 그 상황이 이제 뭐 변수가 되겠지만 제가 이제 지난주 6월 25일 날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6월 25일 날 부분인데 제가 6월 25일 날 이제 매수 쪽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6월 25일 날 정확하게 매수 타점까지 833 자리를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방송 와서 이제 노트북에서 약간 이제 오차가 있었지만 838, 837을 저점을 찍고 2주 정도 이렇게 장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여기 파동으로 보면은 거의 이제 끝파동이에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주에 중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큰 방향을 잡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의회 증언 청문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9월에 이제 금리 인하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점도표로 보면은 한 75% 정도 9월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렇다고 뭐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뭐 9월에 금리 인하한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실업률이라든가 고용 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했을 때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다음 이제 이번 주에 보면은 중요한 게 이제
CPI 지표가 있단 말이에요. 소비자 이제 물가 지수 요 부분 발표가 결국은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때 결정적으로 이제 할지 안 할지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이제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CPI 지수가 이제 발표되는 부분은 전월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인플레에 대한 이제 두다 이런 부분이 이제 확신이 서야 이제 시장이 한 번 더 뭐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으면은 오늘 내일 한 2, 3일 정도는 관망 쪽에서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단기적인 어떤 대응은 하겠지만 제가 이제 6월 25일 부분은 이제 차트상에 이제 마지막 3파동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교육 잠깐 할 때 그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스터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관망세가 조금 이어지겠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보다는 사실상 인플레 둔화의 흐름을 포착할 수 있는 CPI 지표를 더 주목해서 봐야 한다. 그런 의견이신가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큰 게 뭐 파월 의장 부분은 있지만 파월 의장에 대한 부분은 실제 이미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속내는 이제 거의 드러나 있는데 미국이 이제 대선이라는 어떤 큰 변수가 있지만 이 시장에서 반응하는 부분들은 이제 오히려 파월 의장의 어떤 멘트보다는 CPI 지표를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모두가 다 지금 주목하고 있지만 이번 주에 발표될 이 CPI 정말 중요하게 또 작용할 예정인데요. 혹시 또 CPI 발표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필승 마스터님의 더 나은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필승 마스터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오전 8시 30분 그리고 오후 9시부터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가까운 거리에서 전략들 주고 계시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또 나스닥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과연 어떤 사인을 주실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점에서는 관망인 거고 추후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오늘도 이제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관망이지만 제가 보는 부분은 이제 어떤 거시적인 부분보다는 미시적인 부분에서 우리 가족분들이 아니면은 시청자분들이 당장에 이제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이 방송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네네.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아쉽게요. 제 차트 잠깐 올려드릴게요. 네.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몇 가지 맥점을 갖고 지금 왔었는데 네. 반등하면은 제가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매도를 보고 싶었던 자리가 지금 제가 여기 메모를 해갖고 왔는데 네. 763 자리에 763 20763 매도인데 지금 76450 찍고 지금 오늘 실제 요 구간 한 번만 먹어도 오늘 하루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지금 현재 764 쪽에서 쌍거 맞고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있고 오늘 양쪽으로 대응을 한다면은 764 이제 한 번 더 매도 자리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뭐 어차피 신고가 개념으로 지금 나스닥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780 정도 반등하면은 거기서 한번 저항을 확인하고 매도를 보시고 좀 이제 오늘 저점이 좀 낮아지면은 관망이라는 부분은 매도와 매수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반등하면은 매도를 치시고 이제 좀 내려오면은 밑에 매수 자리는 이제 한 690이나 한 680 정도 내려오면은 좀 매수를 받으시고 나는 좀 아주 안전하게 하겠다 싶으시면은 650 정도 내려오면은 좀 매수 자리가 좋은 매수 자리 아닐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흐름의 포착은 오늘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장 흐름 보고 네네네. 대응하는 거고 지금 현재 제가 얘기했지만 뭐 이 거시기 뭔가 이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네네. 오늘 당장에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포인트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린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관망 사인을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반등을 하는지 아니면 또 내려가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2780선 만약에 올라간다면 저항 확인 후에 매도하시는 전략을 주셨고요. 그리고 만약 내려간다면 2680에서 2690선도 좋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본다면 2650선에서 매수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스닥 전략은 마무리를 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나스닥 전략을 이야기하는 동안 또 속보가 나왔다고 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인데요. 먼저 인플레만이 우리가 직면한 유일한 위험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파월 의장이 노동시장 강력하지만 과열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볼 것이다라는 내용은 계속해서 꾸준히 나왔던 내용인데 인플레만이 우리가 직면한 유일한 위험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스터님? 이제 금융수장으로서는 저런 멘트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장 자체가 지금 실제 다른 어떤 미국 경기가 좋지만 실제 이제 내재 있는 이 불안감은 점점 좀 커지는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속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 얘기안에 이제 포함돼 있다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다음 주 다가오는 주부터 해서 이제 뭐 미국 중요 기업들 새로 이제 뭐 이 실적 발표되고 네. 또 실적 발표되는 거에 따라서 뭐 실적 발표는 미국 이 기업들의 실적은 다 좋아요 이미. 네. 좋다라는 부분이 이미 주가 이미 반영돼 있는 상태고 반영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는 이제 향후 부분인데 향후에 이제 그 실적을 다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는지 어떤 가이던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시가 정확하게 안 되면은 좀 리스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해석을 해주셨고 또 방금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인플레 완화됐지만 목표치 2%를 상회하고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거리를 두는 좀 금리 인하에 확신을 주는 발언을 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더 저희가 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바로바로 또 속보를 띄워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 관련해서는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베릴의 위력이 낮아지면서 원유 시설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어제 하락 마감했던 오일입니다. 82달러를 이탈을 했고요. 81달러 선에서 현재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10시 55분경 최저점인 81.72선을 찍기도 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0.56% 정도 하락한 81.8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이슈는 82달러를 지지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저희 성견 마스터님과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일단 지금 82달러 아래로 내려온 상태인데 향후에 어떤 흐름 예상하시나요? 예, 제가 이제 6월 25일 날 나왔을 때도 오히려 81불 초반에서 80불 초반에서 이제 지키면은 84불 중반 그다음에 85불까지 이제 반등 여력이 있다라고 이제 25일 날 얘기했었는데요. 네. 얘기하고 나서 지금 한 3불 정도 3.5불 정도 반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제 차트상 보시면은 이제 84불 50대 50대 지금 핑크 라인으로 이제 저항 자리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밑에서 72불부터 이제 84불까지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조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장기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반등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어떤 수요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 매수공들의 어떤 이제 청산 시점 네. 그 부분에서 좀 눌림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들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중동 산유국들의 이제 원유 수출이 일부 많이 통제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름철이 됐는데 실제 이제 생각보다가 이제 많이 아직은 덥지 않은 그런
미국이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예.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생각보다가 여의치를 않습니다. 물론 이제 키는 내일 이제 재고 지표가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네네. 그래도 지금 오일 자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눌러주면은 매수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크루드오일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눌렀을 때마다 조정을 줄 때마다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도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마스터님. 하나, 둘, 셋, 빠밤. 역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조정을 주는 구간이라고 보시고 매수 사인 주신 거죠? 지금 현재 오늘 고점에서 지금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에 오늘 지금 진행하는 시점에서 고점이 아니었다면은 이제 매수 사인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눌림의 매수를 보는 거고 네. 좀 그림은 반등하면은 매도를 쳐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더 눌러주면은 이제 매수 포인트 보고 좀 반등 이후에 오늘 뭐 고점 오늘 고점이 지금 82불 40대인데 뭐 82불 40이나 한 80 정도 예를 들어 반등하면은 그런 자리에서 이제 매도 치고 지금 오늘 이제 진폭은 상당히 좀 좁을 거예요. 내일 재고 지표 때문에 네. 관망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매수 이 팻말을 든 거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데이 입장, 단타 입장에서 네. 그런 이제 포인트를 드린 겁니다. 아, 그러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집중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뭐 장기적인 부분은 좀 더 눌러주면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네네. 오늘 이제 데이 입장에서 이제 좀 뭐 작더라도 뭐 예를 들어 뭐 30틱이든 40틱이든 먹는 네. 그런 자리가 나온다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추격 매도를 하지 마시고 네네. 매수 받고 이제 반등 기다려서 매도 치는 그 흐름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차트를 보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현재 부근에서 바로 매수 사인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지금 저점이 이제 81불 68인데 네. 제가 이제 매수 보는 부분은 81불 한 40 정도, 그 정도 눌러주면 되고 지금 요 제가 보는 이제 60대도 1차 자리예요. 1차 자리인데 지금 제가 메모 미리 이제 갖고 온 부분에서는 이 자리가 1차 매수 자리예요. 근데 이미 찍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아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763 요 자리가 저항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뭐 더 위로 가고 아니면 눌러주면 매수 보는 거고 오일도 지금 그런 시점에 지금 81불 60 후반이 1차 타임이 좀 늦었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눌러주면. 패턴 네. 상으로 보면 한 번 더 눌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치고 올라가면은 이제 81불 아까 40, 80 네. 그런 자리에서 저항 확인하고 매도 치시면은 오늘 뭐 한 3, 40만 원 정도 뭐 한 수익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만 다시 체크하면 81.4달러 정도에서 82, 40. 밑에 매수는 81, 40. 네, 그리고 매도는 82.40에서 그렇죠. 80 정도.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잘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크루드오일 선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중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약간 더 눌렸을 때 81.4달러 선에서 매수 사인 주셨고요. 그리고 이후에 또 반등이 나와준다면 82.40에서 80달러 선에서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오일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골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체크해 보시죠. 네, 골드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음봉을 그리면서 마감한 금인데요. 오늘 관망세가 짙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그래도 개장 이후에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11시경에 2378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찰실한 매물이 바로 나와주면서 11시 5분경 2363선을 터치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강보합권인 0.19% 정도 상승한 236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골드와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골드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에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좀 탈피하나 싶었는데 지금 또 갇힌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골드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좀 위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하신 분들의 이제 청산 자리이기 때문에 좀 눌러주고 있는 건데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골드가 이제 투자 상품으로서의 어떤 가치는 실제 미국 산업하고 이제 같이 연계시켜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이제 미국이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부분이 AI 쪽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반도체, 인공지능. 네. 반도체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실제 이제 전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나오기 전까지는 금에 대한 소비는 뭐 줄어들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대체로 해서 뭐 은이라든가 구리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지만 그래도 핵심 어떤 소재 부분들은 금이라는 부분을 이제 뺄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트럼프라는 어떤 변수가 등장했을 때 실제 이 각국들은 이 금 부분을 상당히 이 현물 부분에서 네. 좀 매입을 많이 할까요? 매입을 해야 될 네.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히 이제 미국하고 좀 가까운 그런 국가들이 지금 금 보유량을 좀 매집하고 있는 그런 게 지금 현재 실상이고요.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투기적인 어떤 금에 대한 수요도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뭐 부딪히는 어떤 뭐 중동이나 유럽, 그다음에 이런 쪽에서도 마찬가지 금 보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뭐 어차피 생산은 한계가 있는 거니까 예. 나와 있는 부분에서 수요 부분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오일하고 더불어서 금도 골드도 좀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네.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여러 이슈를 종합해서 봤을 때 금 수요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은 추세가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오늘 시점에서는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네요. 네, 지금 요 지금 간망을 들었는데 이것도 네. 마찬가지. 제가 이미 오늘 고점과 저점이 제가 봤을 때 일봉상으로 제가 지금 11시에 지금 골드가 11시 정도에 이제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방송 직전에요. 네. 제가 이제 갖고 온 자료가 아쉽지만 네. 지금 현재 고점요 2378.3인데 제가 갖고 온 게 2378이 오늘 예상 매도 자리였어요. 거기서 맞고 지금 푹 떨어졌는데 예. 나중에 제 차트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근데 밑에서 보면은 2362.8이 쌍바닥 자리야. 오늘 저점 자리가요. 예. 지금 2378 쪽에서 매도 맞아서 지금 2362.80 저점 찍어요. 그럼 고점과 저점이 나온 상태에서 매매자가 할 일은 쉬어야 되죠. 그럼 그렇다면은- 오늘은 그냥 쉬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만 네네네네. 굳이 해야 되겠다면은 예. 지금 반등 포지션에서 매도 쪽으로 접근 오늘은 매도 쪽으로 접근해서 좀 수익 내기가 좀 수월한 모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차트적으로 봤을 때 매도 자리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지금 현재 2368.70인데 뭐 올라오면은 2375 쪽 2375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쌍고 자리 2378 이런 자리에서 기다리시고 뭐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뭐 2372 정도 그런 정도에서 보시고 매수 자리는 지금 현재 오늘 2362 찍었는데요. 살짝 아래 2362 살짝 아래에서 지지 자리가 좀 만들어지고 있고 기다리실 분들은 2350 정도 기다려서 한번 대응하시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 지금 분석해 오신 바에 따르면 고점과 저점 자리를 다 찍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금 관련해서는 매매를 자제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굳이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매수하시고 매도는 2372에서 78선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또 단기적으로 오늘 데이 트레이딩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잘 짚어주시는 필승 마스터님이신데요.
계신데요. 마스터님과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들 또 여쭤보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주고 계신데요. 바로 내일 7월 10일이죠. 자, 오전 8시 30분 그리고 오후 9시 하루 2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 마련해주고 계시니까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필승 마스터님과 어떻게 더 가깝게 함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마스터님께서 여러분들께 투자 꿀팁을 또 나눠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마스터님 오늘 나오셔서 첫 강의가 되겠는데 어떤 주제일까요?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파생을 한 이유, 그죠? 네. 거기서부터 들어가서 우리가 하면서 실패한 그 이유를 찾아서 실패의 이유를 드러내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네. 그 부분을 오늘 원론적인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드리고 앞으로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우리 가족분들하고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우리가 파생 내지는 주식, 국내 선물 이런 쪽으로 골고루 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장에서 좀 더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고 제가 실제 이전에 이제 승리라는 이제 이 닉을 갖고 이제 전문가 생활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필승으로 바꿔서 네. 무조건 이기는 그런 매매 전문가, 그다음에 우리 가족 시청자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좋은 팁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아,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좀 진행을 해주실까요? 예. 네. 어떤 내용이죠? 예. 지금 이 주식이 됐든 이제 우리 파생이 됐든 뭐 해외 선물이 됐든 매매하시면서 이제 보통 이제 10% 성공하고 그죠? 90%가 시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즉 실패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복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그죠? 기준을 모른다는 거죠. 그냥 누가 돈 번다라 그러니까 돈 들고 오면은 돈을 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은 실제 호락호락하지 않단 말이에요. 준비하지 않고 내가 모르면은 내 주머니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게 시장이고 세력들이 그렇게 로직을 짜서 가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부분 일봉. 제가 25일 날 나스닥 5일을 어떻게 대응해라라고 했고 오늘도 이제 그런 대답을 드렸었는데 제가 지난주 이제 신규 런칭을 일주일 하고 오늘 이제 해오는 방송을 가족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 부분은 반응은 좋은데 그분들이 어려워하더라고. 왜 어려웠냐면은 사람들의 이제 습관이 한번 어떤 부분에 이제 익숙해지면은 그거를 계속 하려는 어떤 이제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뇌과학자들이 인간의 어떤 본능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짚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는데 한번 잡힌 습관은 실제 다 못 털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이제 배웠던 노래가 학교정이나 뭐 산토끼 이런 노래들이야. 근데 지금 40년, 50년 지났지만 그 노래가 지금 입에서 흥얼흥얼 할 수 있는 거는 그게 뇌에다가 이제 색임이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이 파생이나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처음 어떻게 공부를 하고 배웠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쭉 봐온 우리 시청자분이나 가족분들 보면은 첫 단추들을 전부 잘못 끼셨어요. 저 역시 그랬었고요. 근데 이기려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해보니까 바뀌어야 되겠더라고. 어떻게?
세력을 알아요. 우리가 지금 전부 공부를 하시면은 차트 공부를 하신다고. 근데 차트에 답이 없어요. 차트에 답이 없다고. 세력을 공부하셔야 돼요. 세력. 뭐 어젠가 그저께 이제 해왕 멘토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죠? 인문학을 공부하고 인문학 책을 보고 있다. 인문학이나 심리학 이런 책을 보시면서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게 세력. 우리도 이제 매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력을 읽어내야 돼요. 그 세력들이 하는 매매가 기존 매매와 틀리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세력을 찾다 보니까 지지저항을 좀 더 다른 뭐 전문가들 보다가 제가 깊게 이제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 방법을 가지고 지금 제가 세력 매매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앞으로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지지저항, 그다음에 돌파나 저항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봤던 부분하고 틀리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저를 통해서 이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차트,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차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보시면은 오일이 됐든 제가 나스닥이 됐든 왜 그런 맥점에서 떨어졌을 때 지지에서 매수를 받고 올라갔을 때 장 매도 치느냐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기존에 우리 매매자분들, 시청자분들이 하셨던 방법하고는 완전히 틀릴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방법이 틀려야만이 10% 성공이 90% 성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확률을 높이고 실패의 비율을 그죠? 최대한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익비 관리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복리라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매매자로 이제 탈바꿈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없잖아, 그죠? 근데 우리 대부분의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공부 안 하고 돈 벌고, 그죠? 좀 적게 하고 많은 돈 벌고 싶어하는 방법을 찾으신다고. 근데 기본 부분이겠지만요, 노력 없이 잘할 수 있는 방법 없고, 그죠? 적게 하고, 그죠? 많이 버는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 김연아 선수, 그다음에 뭐 박세리 선수 이런 분들, 그죠? 세계적인 선수들의 공통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노력밖에 없다고. 남들보다가 남들이 안 했던, 그죠? 똑같이 한 게 아니라 남들이 안 했던 노력을 한 거예요.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아버지랑, 그죠? 다른 선수 들어가서 노는 시간에 추가 시간에, 그죠? 500번 이상 손흥민 존에서 공을 슛을 하는 그 연습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세력들이 하는 이상의 어떤 시간과 노력을 반드시 들여야 우리가 90%라는 성공 안에 들어갑니다. 제 기준으로 우리 했던 가족분이 제 툴로 같이 따라 하셔서 매매 확률 94%라는 성공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최소한, 그죠? 10% 안에 들어가는 성공자가 아니라 90% 안에 들어가는 성공자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제 필승이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전반적인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 걸까요? 네, 자 지금 제가 여기 보이는 이제 지지와 저항 매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기존 부분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예. 우리 보통 시청자분들이 기존에 이 주식이 됐든 뭐 해외 선물이 됐든 국내 선물이 있든 어떤 매매를 하셨냐면은 지금 포인트가, 그죠? 이런 구간에서, 그죠? 이런 구간에서 매도와 매수를 보통 진행을 하셨어요. 응? 이런 구간에서. 지금 이 구간이 뭐냐면은 제 이제 용어로 허공이라고 해고. 이 자리는 매도도 해서 안 되고 매수도 안 되는데 책을 보거나 전문가들한테 이제 매매 팁을 잡으면은 대부분 이런 자리에서, 그죠? 떨어질 때 매수를 기다리고 올라갈 때 매도를 치고 이렇게 될까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될까봐 이런 자리에서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자리 들어가다 보니까 수익도 적고 손절도 수익이나 손절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온다고. 저런 매매를 해서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 가면은 실제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포인트를 못 잡아요.
왜? 책에 돼 있으니까. 책에 그렇게 돼 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그죠? 책 받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배운 대로 해서 이걸 갖고 계속 얘기를 해준다고. 그게 차트 매매의 단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매매를 계속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지만 그죠? 실제 계좌 보면은 결과가 없다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지지 저항 부분을 찾는 게 제 이제 OK 차트라고 하는데 그 부분으로 제가 실제 90% 이상의 승률이 나오는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하고 지금 이틀 이렇게 했지만 기존 이제 하셨던 분들의 반응이 뜨겁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 매매는 그죠? 손절 치는 자리에서 우리는 매수를 들어갑니다. 이런 데서 그다음에 올라가서 그죠? 저항이 나온 자리에서 매도를 쳐요. 그리고 이 자리 다른 사람들이 진입 자리를 기다리는 자리에서 우리는 1차 청산을 해요. 이 자리에서 물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점 매수, 고점 매도라는 부분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다음 장 보면 네. 다음 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자, 지금 지금 손절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또 저항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우리 필승 마스터님만의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차트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어떤 거죠? 자, 지금 현재 요 차트 보시면은 그죠? 요렇게 지금 박스를 차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부분이죠. 그죠? 좀 전에 지지와 저항 부분이 나왔던 차트에서 그죠? 추세가 나오는 어떤 요 모양인데 실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셨다면 그죠? 이 몸통 구간을 대부분 놓치게 돼 있어요. 근데 제 차트를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부분을 제가 이제 풀어 드릴 건데 이런 박스 찰 때 그죠? 저항에서 매도 치시고 지지에서 매수 받으시고 저항에 매도 치시고 받고 그죠? 그다음에 돌파되면은 가져가는 그림. 그다음에 이렇게 행보 찾던 부분 그죠? 박스 찾던 만큼 이제 추세가 나오는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매매를 해 주셔야 돼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도 위로 갈 수도 있고 파생은 양방이란 말이에요. 그죠? 주식은 매수를 받아서 위로 가야 되지만 파생은 양방이에요. 양방향. 근데 우리 개인들이 좀 전에 보였던 차트대로 그죠? 중간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몸통 부분 먹는 거를 거의 못 해요. 그러니까 수익은 길게 가져가고 손실은 짧게 주는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고. 오늘 한 우리 가족분이 항생 매매를 하시면서 이제 톡에 올려 주셨는데 오늘 하루 한 180틱 정도 수익이 나셨어요. 180틱 수익이 나고 3번 짧게 손절이 나갔어. 180틱을 먹고 일부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듯이 짧게 손절을 줬기 때문에 180틱을 먹는 결과를 나왔지 기존 매매 같으면 그분이 절대 그 수익을 못 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쪽으로 앞으로 포인트를 맞춰 가셔야 되고 그런 부분은 오늘 뭐 다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희망을 저 필승을 통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지금 파생은 변동성과 방향이 답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그리고 이제 추후에 또 어떤 부분을 저희가 보면 될까요? 네. 지금 또 다음 페이지가 준비가 되어 있죠.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계속해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우리 마스터님이 매매를 해주신 부분들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 저희가 가질 거고요. 준비가 되는 동안 또 우리 마스터님의 무료 공개 방송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7월 10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과 오후 9시 두 차례에 걸쳐서 필승 마스터님과 더 가까운 자리에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바로 이어서 또 계속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6월 25일 날 나스닥 우리 이제 고점에서 맞고 그죠? 떨어질 때 830대 매수 받고 그죠? 6월 25일부터
오늘까지 반등한 흐름의 맥점을 잡은 차트예요. 제 차트가. 이게 제가 이제 OK 차트라고 이제 표시를 얘기를 하는데 OK 차트의 맥점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 이 자리가 이제 833 자리예요. 왜 이 자리인가 그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풀어 가실 거예요. 제 차트를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라인이. 이제 매매를 하시면서 우리 매매자나 시청자분들이 제일 어려워 생각하는 게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지금 장이 위로 갈 건지 떨어질 건지 그 부분을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중간에서 허공 매매를 하시는 거야. 근데 제 차트가 저도 이제 매매를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진입 자리도 중요하지만 이 방향, 그 방향을 찾기 위해서 제가 이 밑에 보면은 이제 라인에 검정 라인이 이제 있어요. 그 검정 라인이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지금 제가 6월 25일 날 검정 라인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위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눌러주면 무조건 매수 받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830 때 위에서 떨어질 때 뭐 우리가 매도 자리는 놓쳤기 때문에 눌러주면 이건 매수 받으면은 제가 마지막 3파동 부분을 그때 얘기했었는데 그런 파동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 번 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지난번에 이야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또 방송에서 얘기해 주신 부분들 복기를 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지금 필승 마스터님의 OK 차트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파생한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강조를 해주고 계시고 이와 동시에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나스닥 매매 포인트를 통해서 더 들어볼까요? 자, 오늘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네. 차트. 보시면은 제 차트에 여기 이제 검정 라인이 있죠. 검정 라인. 그죠? 위에 보면 여기 검정 라인이 있어요. 검정 라인. 검정 라인 있는 요 부분이 제가 이름 짓기를 OK 차트의 고가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가놀이. 그리고 검정 라인이 차트에 밑에 가는 거는 저가놀이라고 해요.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가놀이였었고요. 고가놀이였기 때문에 반등 이후에 눌림 매수, 눌림 매수. 이 대응을 하시면 한 방향을 대응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일이라든가 골드 이런 거는 오늘 차트를 보시면은 잠깐 볼게요. 지금 네. 오일이거든요. 오일. 예. 오일 보면 검정 라인이 그죠? 밑에 있죠. 네. 검정 라인이 밑에 있죠. 그죠? 네. 분명히 나스닥은 위에 있었고 그죠? 오일은 밑에 있죠. 네. 그러면은 방향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방향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저랑 얘기하면은 이 검정 라인의 방향만 보면 돼요. 지금 그게 MACD인가요? 아니요. 그러면요? 이거는 제가 한 여기 몇 가지 조건을 넣어갖고 네네네. 제가 식을 만드신 거예요? 만든 거예요. 네. 제가 매매를 이기기 위해서 네네. 세력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세력을 알기 위해서 이 차트를 만든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수급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해서 한 7가지의 조건을 넣어서 이 라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시장 방향성을 이 검정 라인의 방향만 알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저가놀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가놀이에서는 위에서 매도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되니까 앞으로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와갖고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나눌 테니까요. 매주 화요일 날 11시 해선시대 꼭 시청하시고요. 클릭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매매 필승해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스터님 점점 흥미로워지는데 너무나도 아쉬운데요. 필승 마스터님의 매매 복귀를 통해서 마스터님만의 매매 스타일 알 수가 있었습니다. OK 차트를 비롯해서 필승 마스터님만의 노하우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내일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개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공개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셨는데요. 2780포인트 저항 확인 후에 매도, 그리고 2650포인트 선에서 매수하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매수 관점이며 현재는 고점에서 눌림을 주는 상황이니 81.4달러 도달 시에 매수해 보자라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선물뿐만이 아니라 현물에서도 골드의 수요는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으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단기적으로는 2375에서 2378달러까지 반등했을 때 매도하고 조금 더 기다릴 여유가 있다면 2350달러까지 눌림을 줬을 때 그때 매수해보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